번째, 강남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 건물은 이게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딱 있어요. 그죠? 이것도 뭐 흔히 보시는 이제 꼬마 빌딩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의 이슈는 뭡니까? 건물 자체가 이제 대지 100평 정도에 이제 앉혀져서 건물 자체가 그럼 말씀하신 꼬마 빌딩은 아니네. 많이 컸네, 얘. 한 12년 동안 많이 컸네. 이제는, 성년이네. 얘 이렇게 많이 컸어, 너. 이 정도면 뭐 어쨌든 나 삼촌이 안 본 사이 이렇게 많이 컸냐, 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직접 지은 건물인데 아, 이게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관리를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니, 작으면 작은 대로. 아예 작으면은 그냥 뭐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되는데 네. 또 이거는 또 그 사이즈보다는 약간 큰데 그렇다고 한 팀을 투입하기에는 그쵸. 비용이 안 나오고 관리비가 뽑아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별로였어요 사실. 왜냐면은 정말 골목 상권, 그냥 뭐 배우의 그냥 주거단지 있는 그 정도 상권이었기 때문에 골목 뒤에 그냥 주거지를 좀 있는 그런 거였는데, 오히려 요새는 네. 요새 입장에서 보면은 공실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적은 건물이죠. 그럼 옛날에 내눈 자식이 지금은 가장 효도한 자식이네요. 그렇죠. 오 대표님도 아마 건물들을 이제 여러 개 이제 그 거래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뭐 강남 아니면 사대문 아니면 딱 특정 지역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물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람들이 이제 멀리 안 나가는 주거 단지 앞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가게를 가고 그런 헬스를 가고 그런 데서 이제 생활을 다 이제 영위를 하기 때문에 공실의 염려는 굉장히 적은 건물이 되었죠. 거의 한 10년간 여기는 공실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처음에 본 게 이 건물 매도 때문에 본 거예요. 그 이승진 있잖아요. 승진이가 그 매도로 처음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영업 행위를, 중개 행위를 하는 직원이 연락을 드렸죠. 혹시 파시면 한번 저희가 매수자가 있으니까 한번 뭐 진행해 보시죠.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연락을 했는데, 그럼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제가 팀장 되니까,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 매도하시는 분인데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그 어디로 가면 되는데, 중구 뭐 어디로 오랍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갖고 계신 분이셔? 그럼 건물 2개네? 그럼 이제 쫄래쫄래 갔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건물 사는 거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는데, 한번 사면 안 팔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 회사 회장님께서 좀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중개인들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고객이라. 한번 사면은 떼면 팔아야지. 안 팔아. 그럼 뭐 먹고 살아, 중개인은? 저희는 딱 이거 같아요. 이제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저희 메인 그 사업이 사실은 이제 임대업이다 보니까 임대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MD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같이 쭉 갈 수 있는 온고잉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지, 이걸 하나 팔고 또 다시 뭘 사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물이나 아파트 이게 팔 때 양도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거래세가 너무 많죠. 살 때 취득세 많고, 팔 때 양도세 많으니까 보유세도 많아 이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지. 보유세도 많고. 그럼 건물 사지 말라는 거지. 부동산 맞아요. 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 팔더라도 사실은 기본 법인으로 하더라도 22% 떼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으로 했을 때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그런 거 뭐 하더라도 어쨌든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동결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세금적인 이유 때문에, 이슈 때문에 안 파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또한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몇 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 나오면서 이 임대료 모은 걸로 이제 또 하나 사고, 이제 이런 개념이지 뭘 팔아서 사고 뭘 팔아서 사고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결 효과가 있어가지고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좀 파는데 좀 많이 속적이. 근데 요 강남에 있는 요거하고 송파에 있는 거 2개를 파시려고 2009년도에 저하고 저 밑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만난 이유가, 다른 건물들은 법인으로 뭐 갖고 계시거나 이러셨는데 얘는 개인으로 갖고 계셨어요. 네, 개인입니다, 주가. 지금. 그래서 개인 걸 처분하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세금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개인보다 법인으로 운용하시는 게 임대업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신 건 맞죠? 그거는 이제 금액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세법 구조상 어쨌든 법인세는 이제 기준액이 지금 2억인가요? 1억인가요? 2억 이상이면 20% 단위죠. 그렇죠. 2억 이하면은 10%이기 10%.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떼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개별 소득으로 들어가서 개인 소득세로 해서 그 얼마를 떼느냐. 근데 하단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소득세가 건물을 사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건물을 사는 것조차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할 때는 법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 자체가 이런 독립된 하나의 그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돈은 이제 함부로 이제 그렇죠. 개인 돈처럼 가져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 돈 막 쓰시면 안 됩니다. 형님 세무조사 받으셔고 큰일 납니다. 저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그러니까 뭐 저희만 해도 그냥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개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무조사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개인이기 때문에 팔아서 뭐 세무적인 것들을 좀 다시 세팅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안 파기 잘한 것 같다. 지금은 힘도 따박따박 잘 나오는 효자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물이랑 좀 틀리게 임대료 책정이 굉장히 고르게 돼 있어요. 층마다. 1층이 뭐 전체 임대료에 뭐 그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뭐 1층이 2층보다는 많이 받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2배라든지 3배라든지 이 정도의 그게 아니라 높아봤자 한 20% 30% 정도 높은 수준에서 이제 끝나고 층마다 임대료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2층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1층이 이제 어차피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도하게 1층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1층이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그 건물 1층이 나가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1층이 나가더라도 다른 층이 나가는 거랑 크게 뭐 차이 없는 수준. 반대로 얘기하면 위에 층에 임차 수요가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1층보다 위에 상부층에 임대료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뭐 병원이 들어와도 되고 학원이 들어와도 되고 아파트 단지들 앞에 있으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배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양한 임차인들이 입점을 희망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을 유지를 하려면은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관리비를 올리면은 임차인의 부담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비를 좀 절감하고